안녕하세요. 많이 하시는 질문이 뭐냐면 나 스케이코트인데 가족 상담을 받으면 어떨까요? 혹시 저희 부모님이랑 통화해 주실 수 있나요? 나르시시스트 뭐 연인이나 배우자와의 관계 때문에 부부 상담이나 뭐 커플 테라피 이런 걸 받고 싶은 분들께 별로 추천이 되지 않잖아요, 사실. 근데 스케이코팅을 하고 있는 가족도 가족 상담은 추천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내 가족을 바꾸고 싶다? 내 가족에게 어떤 변화를 주고 싶다? 내 가족에게 어떤 깨달음을 주고 싶다? 가장 효과가 좋은 방법은 스케이코트가 침묵하고 그냥 그 가족을 떠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침묵의 시간을 길게 갖는 겁니다. 그러면 가족들은 새로운 사람을 스케이코트로 만들어가지고 그 사람을 비난할 것이고, 서로 그렇게 하다가 가족이 붕괴가 되고 무너지면서 가족의 다이나믹, 가족의 이제 구조가 완전히 바뀌게 되면서 그때 이제 뭔가 이상하다, 왜 그러지? 이렇게 이제 아쉽기도 하고 깨닫기도 하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스케이코트가 우리 가족에게 어떠한 메시지를 주고 싶고 깨달음을 주고 싶고 어떠한 변화를 만들고 싶다면, 내가 이제 이 피라미드에서 우리 스케이코트가 가장 가운데, 가장 무거운 이 핵심적인 이 가장 무게와 모든 짐을 많이 짊어지는 아주 가장 낮은 곳에 가장 가운데에서 가장 많은 무게를 짊어지고 살았잖아요. 내가 빠져버리는 겁니다. 그럼 이게 무너지겠죠? 그랬을 때 우리는 분명히 잘 산다고 생각했는데 왜 피라미드가 무너졌지? 그러면서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내가 이 밑에서 모든 짐을 다 짊어지면서 제발 부탁이야, 제발 나랑 좀 나눠지자, 나 너무 힘들어. 그러면은 야, 뭐 너만 힘들었어? 그래요.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스케이코트는 일단 떠나서 조용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자, 그럼 나는 가족 상담을 왜 받고 싶느냐예요. 일단 나의 힘듦, 나의 고통, 나의 아픔, 나의 상처,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내가 얼마나 많은 짐을 짊어지고 책임을 졌는지를 가족들에게 이야기하고 공감을 받고 너가 정말 수고했다, 정말 고맙구나, 이 한마디를 듣는 것일 겁니다. 인정받는 것, 나의 그동안의 노력과 상처와 아픔에 대해서 가족들이 알아주는 것. 사실 스케이코트들은 뭐 다른 거 바라지 않거든요. 그리고 그 순간을 향해서 지금까지 노력하고 참고 인내해서 왔거든요. 근데 그게 내가 더 이상 안 되니까 이제 이렇게 상담하는 데 가면은 얘기해 주겠지? 정말 우리 막내 따님께서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습니까? 얼마나 아프셨습니까? 얘기를 하면은 막 부모님이 그제서야 깨닫고 끄덕끄덕 하겠지? 어떤 이런 순간을 우리는 사실 바랄 거예요. 하지만 가족 상담은 별로 도움이 되지를 않습니다. 일단 도움이 안 되는 이유는 뭐냐면 엮이는 가족의 생리? 심리를 알아야 돼요. 엮이는 가족의 목표가 뭘까요? 정상적인 가족처럼 보이는 겁니다. 정상적인 가족이 되는 게 아니라 남들에게 봤을 때 정상적인 가족인 것처럼 보이는 것이 엮이는 가족의 목표입니다. 가족들은 그것을 위해서 고군분투하면서 사는 거예요. 엮이는 가족 구성원들 보면은 영웅은 항상 가서 공부 열심히 하고 좋은 대학 가고 반에서 반장하고, 우리 집에 저렇게 똑똑한 장남이 있는데 우리 가족이 엮이는 가족일 리가 없지, 내가 문제 있는 부모일 리가 없지. 마스코트 항상 유머러스하고 재미있게 재간둥이, 친구들 사이에서 인기도 많고 가족들 사이에서 이렇게 예쁘게 하고, 저렇게 애교 많고 사랑스러운 막내가 있는데 우리 가족에 문제가 있을 리가 없지, 나는 문제 있는 부모일 리가 없지. 가족의 구성원들은 모두 이 가족이 정상적인 것처럼 겉보기에 그럴싸하게, 겉보기에 그럴듯한 평범한 혹은 좀 더 괜찮은 가족처럼 보이기 위해서 열심히 살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 스케이코트가 집에서 이제 맨날 아빠는 맨날 술을 마시네, 엄마는 나한테 관심을 안 두네, 이러면서 공론화 시키는 것도 눈에 가신데, 이제 상담사 앞에서 이제 우리 가족의 비밀을 떠벌린다? 용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럼 스케이코트가 이런 상황을 만들었어요. 이제 상담사가 있고 우리 가족 한 4-5명의 나랑 딱 있어요. 자, 그럼 나 빼고 나머지 4-5명이 똘똘 뭉칩니다. 스케이코트가 얼마나 문제 있는 사람인지를 말하는데 다들 앞장섭니다. 상담사 입장에서도 보기에 꽤 그럴듯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스케이코트는 우울증, 우울하죠, 조울증, 기분이 오락가락하죠, 알코올 중독이나 게임 중독이나 중독 문제에도 빠져있죠, 맨날 문제하죠. 근데 실제로 스케이코트들은 이런 정서적인 그리고 정신적인 데미지가 너무 크기 때문에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기가 쉽거든요.
그러면은 우리들은 다 괜찮은데 얘가 게임 중독이어서 그래요. 우리들은 다 괜찮은데 얘가 알코올 중독이어서 그래요. 우리들은 다 괜찮은데 얘가 우울증이어서 그래요. 우리들은 다 그런데 얘가 경계성 인격장애여서 그래요. 그러면 이제 상담사가 기록을 봅니다. 근데 진짜로 스케이트코트는 진짜로 그런 치료를 받거나 상담을 받거나 입원한 기록이 있어요. 그래서 가족들이 똘똘 뭉쳐가지고 번듯한 옷을 입고 좋은 아빠, 정상적인 가정인 척 하면서 스케이트코트가 문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스케이트코트는 그거를 가족들한테 굳이 설득할 필요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설득을 해도 안 되고 나는 그냥 내 할 것을 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할 거, 나를 위한 상담사를 만나서 치유를 하고 회복을 하고 나를 위한 공부를 하고 내 인생을 사는 것이지, 가족들은 부정하기에 앞서는데 내가 거기에 계속 깨고 공론화를 시키고 막 객관화를 하고 막 이 사실을 막 만천하에 알리겠다고 하고 막 서로 막 인정하자고 더 고립되고 공격의 대상이 되고 빌미가 됩니다. 그리고 쟤 저렇게 외부에 발설할 수 있네? 쟤 저렇게 저 상담사한테 말할 수도 있네? 더 스케이트코트를 옥죄게 됩니다. 꿈틀하면은 밟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별로 좋지가 않고 오히려 이것이 가족 내에서 더 나를 공격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또 두 번째, 왜 가족 상담은 도움이 안 되는가? 첫 번째와 이제 연관이 되는데, 과거 일에 관심을 갖는 사람은 스케이트코트 뿐입니다. 스케이트코트는 다 기억해요. 스케이트코트들은 좀 극단적으로 이제 둘로 나눌 수가 있어요. 굉장히 기억력이 좋고 아주 비상하고 아주 똑똑하고 천재성이 있는, 정말 막 다 기억력이 너무 좋은 사람과, 제가 봤을 때 그런 사람이 있고, 어떤 분들은 기억을 전혀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기억을 전혀 못하고 약간 파편적으로 기억이 띄엄띄엄 나고 이런 분들이죠. 그러면 이제 옛날 일을 주로 많이 기억하시는 분들은 이제 이거를 막 식구들 앞에서 막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때 오빠가 나를 분명히 거실에서 배를 발로 차가지고 내가 아팠고 엄마는 부엌에 있어서 그걸 다 보기도 하고 소리도 들었는데 왜 그때 가만히 있었어? 막 나는 막 옛날 일을 막 꺼내가지고 막 얘기해서 물어보고 싶어요. 자, 그러면 그 들은 사람들은 뭐라고 대답하나요? 아휴, 난 기억도 안 난다 얘. 레퍼토리예요. 기억 안 난대요. 그리고 혹은 자기한테 너무 불리해서, 그 학대자가 너무 나한테 불리해서 이러다가는 내 스케이트코트가 나를 떠날 것 같고 나를 영영 벗어날 것 같고 내 감정 쓰레기통, 내 이 동네 북, 내가 열받을 때마다 두들겨 패던 이 북이 뭔가 하나를 깨닫고 자각을 해서 나를 떠날 것만 같을 때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나는 기억이 안 나지만 너가 그렇게 화가 났다니 미안하구나. 들어도 들은 것 같지가 않아, 그 사과가. 그러면 나는 이게 툭 꺼놓고 좀 솔직하게 얘기를 해서 좀 공감도 받고 위로도 받고 진심 어린 사과만 받으면 될 것 같은데, 상대방은 기억이 나질 않는다거나 너는 정말 예민하다, 그거를 다 기억해가지고 네 피곤해서 어떻게 사니, 원래 형제끼리는 싸우기도 하는 거지, 너 정말 피곤하겠다. 이제 막 남편이나 아내까지 나오죠. 뭐 김서방은 너랑 만나가지고 정말 피곤하겠다 뭐 이러면서 한다든지, 혹은 이제 억지 사과. 그래, 내가 잘못했다, 미안하다. 뭐 구체적이진 않고 그냥 나는 기억도 안 나고 너가 좀 예민한 것 같은데 네 성격이 그렇게 해서 과민 반응하는지 내가 몰랐으니까 그냥 미안한 걸로 하자. 뭐 이런 식으로 사과를 하는 거죠. 나머지 가족들은 과거를 들추고 싶지 않아요. 근데 상담이라는 건 과거를 들추는 작업이잖아요. 별로 과거를 들춰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런 거 내 집에서 꼭 안 일어나도 이런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꼭 이제 명절이나 뭐 부모님 생신이나 제삿날이나 모이면은 처음에는 반갑다, 그래 누구야 반갑다, 누구 삼촌 왔어요. 처음엔 반가운데 약간 좀 몇 시간이 지나면은 뭐 막내 삼촌이나 작은 삼촌이 막 과거 얘기를 막 갑자기 술을 먹고 과거 얘기를 막 끄집어내고 막 갑자기 막 싸우고 막 이놈의 집구석 오면 너 또 이거 불량 만들러 왔지? 뭐 이러면서 이제 싸우고 파토나는 거. 스케이트코팅을 당했던 사람은 내가 30세가 되고 40대가 되고, 저희 유튜브에는 사실 5, 60대 분들도 많으세요. 그때가 돼도 막 마음에 한이 있고 답답하거든요. 나는 정말 이거를 툭 털어서 좀 얘기를 하고 싶어요. 나머지 사람들은 과거를 정말 들추고 싶지 않습니다. 과거 들추는 거를 굉장히 싫어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들추려고 하면은 너 또 시작이다, 너 이러려고 너 집에 내려왔지, 네가 어쩐지 엄마 생신에 모이자고 했을 때부터 내가 알아봤다,
좋겠다. 너는 그렇게 머리가 좋아가지고 좋겠다. 머리 안 아프냐? 뭐 이러면서 그것을 들추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스케이트코트는 이거를 빨리 들추고 싶고 나머지 가족들은 이것을 빨리 덮고 싶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충돌하기 때문에 스케이트코트가 가족 전체를 상대로 해서 이것을 드러내고 인정을 받는다는 것은 굉장히 쉽지가 않은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 사람이 한 사람을 바보 만드는 것은 어렵지가 않습니다.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것은 가족 상담은 받지 마세요. 여러분만을 위한 상담, 여러분을 위한 힐링, 여러분들을 위한 치유 이런 걸 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한 분이 너무 답답을 해서 아버지께 막 문자를 보낸 거예요. 아빠 그때 도대체 왜 그랬어? 왜 언니는 이걸 시켜주고 왜 나는 안 했어? 지금 내가 그래서 이렇게 살잖아. 나 지금 너무 그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죠. 다 문자를 보냈어요. 그랬더니 아버지께서 굉장히 성인군자와 같은 문자를 보내셨습니다. 그 메시지를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화창한 날에 기분 좋게 언덕을 올라가던 소년은 길에 튀어나와 있던 돌에 걸려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이런 돌덩이가 왜 사람 다니는 길에 있지? 소년은 삽으로 돌부리를 캐내기 시작했습니다. 파헤치자 점점 돌의 크기가 드러났습니다. 땅 위에 보이는 돌은 사실 큰 바위의 일부였던 것입니다. 소년은 놀랐지만 결심했습니다. 다시는 사람들이 돌부리에 걸리지 않도록 파내겠어. 소년은 분한 마음 반, 정의감 반으로 거대한 돌에 달려들었습니다. 해가 뉘엿뉘엿 지기 시작했습니다. 소년은 삽을 놓았습니다. 안 되겠다. 포기하자. 소년은 파놓았던 흙으로 돌이 있던 자리를 덮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소년이 걸려 넘어졌던 돌부리도 흙에 덮여 보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소년은 중얼거렸습니다. 왜 처음부터 이 방법을 생각 못했지? 그래서 제가 이분이 이제 아버지께 받았던 그 카톡 메시지를 제가 이제 보고 나도 순간 감동할 뻔했다니까요. 순간 감동할 뻔했어요. 자, 근데 이 의도가 뭐예요? 다 덮어놓고 좋은 가족인 척 하자. 다 덮어놓고 묻어두고 가자. 그리고 나서 내가 계속 그걸 끄집어낼 때마다 나는 정서적으로 미성숙한 사람. 나는 과거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사람. 모든 것이 내가 부족한 탓이 되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그냥 모른 척하고 묻어둬야 되는 문제나 사건이 있습니다. 들추는 것보다는 모르고 지나가는 것이 훨씬 더 이익이 되고 유익이 되는 일도 있죠. 하지만 내가 스케이트코팅을 당했고 가스라이팅을 당했고 정서적인 학대를 당했고 성적인 학대라든지 신체적인 학대를 당했다면 그것은 우리의 이제 무의식에 이 큰 바위가 들어있기 때문에 내 삶에 계속해서 지속적인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이것을 반드시 우리가 꺼내서 파서 이 바위를 뽑아서 없애버려야 합니다. 하지만 가족들은 그 자꾸 들추는 사람이 성숙하지 못한 사람, 신앙적으로라면 뭐 원수도 사랑하라 했는데 막 용서도 못하는 사람, 70번씩 7번씩 용서하라 했는데 그것도 못하는 사람, 뭐 그런 사람 취급을 당합니다. 그래서 이 작업은 반드시 해야 돼요. 내가 내 마음의 상처와 아픔을 파헤쳐서 그 바위를 파서 없애고 이제 그 자리에 나무도 심고 꽃도 심고 정말 이렇게 울창하고 예쁘고 아름답게 내 마음을 가꾸는 작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것을 여러분들이 내 원가족에게 설득을 하고 인정을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대로, 나는 나대로 내 인생에 내가 꼭 필요한 치유와 회복을 하면 됩니다. 물론 이제 가족 상담을 하시면 당연히 좀 상처도 받고 하겠지만 좋은 점이 있다면 정말 아니구나. 그때 유튜브에서 내가 들었는데 역시 안 되는 거였구나. 뭐 이런 거 나에 대한 어떤 판단이라든지 생각에 확신을 좀 가질 수 있다는 이제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방향이든 여러분들에게 후회가 없도록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가장 좋은 최선의 방법을 사용하셔서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벌써 이제 해가 지네요. 저는 또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